안녕하세요. 영어 영문학과 23학번 이현지입니다. 지금부터 Getting on Board with Diversity, 즉 기업 이사회 다양성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케이스 스터디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맥켄지 연구에 따르면 인종, 민족 다양성이 높은 기업은 평균 이상 재무 성과를 낼 확률이 33%, 성별 다양성이 높은 기업은 21%더 높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즉, 이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이 기업 성과와 실제로 연결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크 모리알은 소수민족의 관점이 이사회 안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기업 의사 결정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반영해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2021년 미국 상장사 기준 여성 소수민족 이사는 25.6%의 수준에 달했으며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의 참여는 2010년 이후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다양성 촉진 정책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21년 나스닥 상장 기업에 대해 여성과 소수자 최소 2명 이상 이사 선임 또는 그렇지 못한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이사회 다양성 패턴을 매년 공개하도록 의무화시키고 다각적 후보자 네트워크 접근 포털을 승인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버트 메넨데즈는 기업 이사회 역시 실제 미국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사회 다양성 확대가 모두에게 올바른 결정으로 인식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관련 문제 3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1. 기업 이사회의 다양성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바람직하다고 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기업 이사회의 다양성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창의성, 유연한 의사결정, 조직 성과의 향상이라는 실질적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이유를 크게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창의성, 혁신, 경쟁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관점을 가진 이사회는 더 넓은 시장을 바라보고 그로 인해 문제 해결 방식도 다양하기 때문에 더 창의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위험 통제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동질적인 집단보다 다양한 시각을 가진 집단일수록 리스크를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셋째, 현재 이사회 구성원 다양화 방안의 실제 이행도는 낮기 때문입니다. 나스닥이 6개월간 조사 절차를 걸쳐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나스닥 상장사의 4분의 3 이상이 이사회 다양성 강화를 위해 앞서 발표에서도 언급했던 2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도 S&P 상장사 이사회의 인종별 수치는 보시는 바와 같이 백인 남성 차지 비중이 각각 80%, 70%인 반면 흑인, 아시아, 중남미인의 비중은 각각 11%, 6%, 4%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 수치만 보아도 다양성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해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 법마저 없었다면 다양성이 얼마나 더 제한되었을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유연성 제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사회 다양성이 강화되면 유연한 의사결정으로 인해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주의 이해도 제고 및 관심도 확대로 인해 기업은 다양한 관점과 요구를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이사회의 다양한 배경과 시각 도입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성과 제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사회 다양성이 높은 기업은
재무 성과뿐 아니라 ESG 성과에서도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들로 이사회 다양성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 2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2. 조직에 가장 도움이 되는 다양성 이용은 어떤 것인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저는 버라이어티, 즉 기능적 전문성 기반 다양성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구성원이 회계, 법률, 환경,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 성과뿐만 아니라 회사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ESG 성과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이유를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기업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사회는 회계, 법률, 노동, 소비자, 공급망, 환경, 인권 등 아주 다양한 전문 지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과 전문성이 서로 다른 구성원이 모여 있어야 기업의 주요 위험과 의사결정을 균형 있게 다룰 수 있습니다. 둘째, 전문성 다양성은 의사결정 품질을 높입니다. 특정 분야 평중 시 이사회는 동일한 관점으로만 의사결정하게 되는 한계가 있고 리스크 탐지 능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전문성 다양성은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토론함으로써 의사결정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글로벌 규제도 전문성 기반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유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적절한 금융 및 회계 전문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으며 이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 역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전문성 기반 다양성 버라이어티의 필요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직에 가장 도움이 되는 다양성을 버라이어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기업은 어떻게 이사회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가입니다. 저는 이에 크게 5가지 방안으로 제시해 보았습니다. 먼저 일리와 토마스에 따르면 조직 내 다양성이 3가지 단계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별, 인종 등 다양성 요소에 따른 차별 이슈가 해결되는 차별 공정성 관점 단계. 두 번째는 다양성 요소가 사업 기회를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접근 정당성 관점 단계. 세 번째는 조직 학습 및 창의성을 높여주는 통합 학습 관점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채용 및 조직 관리에서 다양성 요소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하는 활동을 뜻하며 대표적으로 채용, 승진 등의 차별적 요소가 존재하는지 살펴보는 활동을 예시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는 조직 내 소수 집단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지를 통해서 관리가 가능하며 블라인드 채용으로 알려진 방식도 1단계 사례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다양성 요소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비즈니스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면서 그 예시로 여성 인력 채용을 통해 여성용 신제품 개발 등의 도움을 받고 유통업계에서 여성 채용 비율을 높이는 경우가 그 예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새로운 사고 및 기획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드러나는 단계인데요. 다양성이 조직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회사에서는 이때 최고 경영층의 출신 지역, 인종 및 전공을 다양화해서 집단 사고에 빠지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펩시코 리더십 팀이 대표적인 예시로 꼽힐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다양성이 조직 내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3단계를 거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다수 기업은 2단계를 지나 궁극적으로 3단계인 통합 학습 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다양성을 조직 학습 구조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후보자 풀 확보와 파이프라인 확장입니다.
기존 이사회 선임은 지나치게 지인 추천 중심이었습니다. 따라서 후보군을 기술, ESG, 소비자 인사이트, 노동 인권 전문가, 여성, 글로벌 경험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사회 역량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사회가 어떤 전문성과 기능을 갖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결핍되어 있는지를 정량화시켜 이를 명확히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여성 이사가 아닌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는 이러이러한 여성 이사가 필요로 하다는 식으로 시각화하는 것인데요. 이는 성별 연령과 같은 서피스 표면적 수준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전문성 기반 다양성 버라이어티 확보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넷째, 후보 자격 요건 제정의인데요. 좁은 자격 요건 안에서 선임을 하면 구조적으로 다양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경력 배경을 가진 인재도 이사 후보로 적극 포함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이사회 다양성 관련 법령 제정입니다. 권고 수준만으로는 기업 간 격차가 크기 때문에 성별, 전문성, 독립성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령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식으로 설계하여야 합니다. 이사회 구성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령이 마련돼야 지속적이고 균형 잡힌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고, 정리를 하면 이사회 다양성은 단순히 좋은 일이 아니라 경영 성과, 리스크 관리, ESG 대응을 위해 기업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전략적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버라이어티 기반의 전문성 다양성은 오늘날 복잡한 기업 환경에서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후보자 파이프라인 확장, 역량 프레임워크 도입,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이사회 다양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상으로 조직행동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